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각국 정부들은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막아설 겁니다. 우리는 먼저 규제가 왜 필요한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규제는 속도를 늦추고 금지하는 장치가 아니라 갈피를 못 잡은 새로운 돈이 폭주를 막고 신뢰 갖게 하는 장치입니다. 누가 무엇을 팔고 어디에 보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건지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이 장치가 없이는 돈처럼 쓰이는 어떤 것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비트코인이든 법정화폐든 지역 상품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는 같은 바다를 보면서도 서로 다른 등대를 세웠습니다. 어떤 나라는 허가받은 배만 들어오라고 말하고 어떤 나라는 등대 불빛을 더 밝게 할 테니 표준에 맞춰 항해하라고 합니다. 방향은 달라도 공통점은 하나, 사람들의 비트코인을 맡아두는 쪽은 남의 돈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떤 장부에 어떻게 기록을 남기는지 그 기준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철학에 맞게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국가의 안녕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선 통제 불가능한 비트코인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대체로 세 부류로 비트코인의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장부와 보관의 기준을 미리 정해 면허제로 끌어들이는 흐름입니다. 둘째, 거래소나 수탁사 같은 돈을 맡아두는 곳을 금융회사처럼 감독하는 흐름입니다. 셋째, 국가 발행 화폐와 연결된 전자형 현금을 따로 다루면서 민간이 만드는 디지털 자산은 별도 기준으로 분리 관리하는 흐름입니다. 유럽은 어떤 종류의 토큰이든 누가 맡아둬야 하는지, 광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체계적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이 규칙은 즉시 시행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시간을 두고 영역별로 커져가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사업자는 마련된 표준을 확인하고 사업을 준비할 수 있고, 가입자는 불의의 사고에 국가의 보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관된 규칙이 국경을 넘으면 비트코인은 오히려 더 쓰기 쉬워집니다. 기준이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홍콩은 누가 발행하고 어떻게 준비금을 담보로 마련하는지, 위기가 발생하면 누구 책임인지부터 먼저 가이드라인을 깔았습니다. 사업자는 정식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준비금 공시 감사가 표준화됩니다. 가야 할 길이 탄탄해지면 그 위에 올라탄 비트코인이 갈 길도 뚜렷해집니다. 일본은 세금을 손봤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송금 등으로부터 나오는 평가 이익에 대해 아직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매기면 자산을 내다 팔아야 하는 코미디가 벌어집니다. 일본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개인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한 세율을 정하겠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연구, 개발 채용이 일본 자국 내에서 벌어질 이유가 생깁니다.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이라는 모순이 풀리면 장기 계획이 가능합니다. 이런 변화는 조용하지만 산업의 심장을 바꿉니다. 우리나라는 돈을 맡아두는 곳이면 보관 계정과 회사 돈을 철저히 분리하고 해킹이나 사고에 대비한 준비금을 먼저 마련하게 했습니다. 시세를 흔드는 시세 조작, 내부자 거래 같은 불공정 행위는 금융범죄로 취급 단속합니다. 감독기관이 실제로 검사하고 제재하는 근거도 갖췄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면 이렇게 잡아버리겠다까지 정해놓은 겁니다. 미국은 상품이냐 증권이냐를 두고 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중에게 익숙한 시장을 열었습니다. 주식시장처럼 투명한 그릇, 바로 공동으로 사고 파는 펀드 시장입니다. 비트코인을 그릇째로 담아 개인이 증권 계좌로 쉽게 사고 파는 길이 열리자 이 시장의 참여자가 늘었습니다. 이건 단지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관, 감사, 공시 같은 어른의 절차가 강제된다는 뜻입니다. 절차가 커질수록 제도권의 눈과 규칙이 더 세밀해집니다. 그리고 그 세밀함이 오히려 신뢰를 키웁니다. 규제는 비트코인을 눌러 없애려는 방망이가 아닙니다. 규제는 비트코인을 어디서, 어떻게, 누구 책임으로 쓰게 할지 정하는 눈금자입니다. 규제가 생기면 우리는 얇은 빙판 위에서 조바심 내며 걸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별로 줄자의 눈금은 다릅니다. 어떤 곳은 면허부터, 어떤 곳은 세금부터, 어떤 곳은 결제 방식부터,
그래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남의 코인을 맡아두는 사업자는 더 안전해지고 스캠 광고는 사라지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자를 어떻게 처벌할지 정합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 이거 제도권 보호도 못 받는데 사용해도 되나? 에서 이거 안전한 것 같은데 어디까지 믿어도 되나? 로 질문이 바뀝니다. 그 순간 비트코인에 참여하는 인구는 늘어납니다. 표준과 규제가 생기는 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더 편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고정된 희소성, 어느 나라 지도에도 묶이지 않는 전 세계 공용 장부, 그리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투명한 장부, 이 세 가지로 버팁니다. 그렇게 싫어하던 규제는 추가될수록 비트코인은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규제는 변수가 많은 것을 싫어하고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발행량이 늘어날 수 있는 것, 마음만 먹으면 바뀌는 정책은 규제의 잣대에서 흔들립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처럼 코드로 정해져서 변경할 수 없는 구조와 환경은 감독하기 쉽습니다. 지켜야 할 약속이 적고 뜻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차피 비트코인의 도래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각국의 규제는 비트코인을 못쓰게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건강하게 자리 잡을 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자는 면허를 취득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실만을 홍보하고 사고가 나면 배상하게 합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무분별한 투기, 사기, 해외로 빠져나가는 불법 자금,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규제는 더 치밀해질 것입니다. 신분 확인, 송금 한도, 의심 거래 보고, 자산별 등급 분리, 국경을 넘는 거래 신고, 이런 장치가 늘어날수록 비트코인의 검은 돈 이미지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한 돈이라는 본질만 남습니다. 시간이 오래 흐를수록 우리는 내 돈이 같은 가치를 유지하길 원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없는 건강한 돈은 무한정 찍어내는 법정 화폐에 비해 그 가치를 유지합니다. 가까운 미래를 상상해 봅시다. 세금 신고서에 원화, 달러, 유로와 함께 비트코인도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기업 간 대금을 지불할 때, 그리고 은행이 비트코인으로 송금합니다. 편의점 과자 가격표가 비트코인으로 표시됩니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규제가 많아지면 비트코인은 사라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기준이 세워지면 얇은 얼음판 위에서 놀던 사람들이 두꺼운 얼음판 위로 올라옵니다. 연금, 보험, 상장회사 자금, 공적 기금 같은 큰 돈은 얇은 얼음판에 발을 대지 않습니다. 두꺼운 얼음판이 깔리는 순간 비로소 그들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얼음판을 까는 사람은 언제나 규제기관입니다. 미국에서 대중의 비트코인 공식 시장을 열어준 뒤 시장의 이미지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단위 감각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격표의 단위가 바뀌는 시대를 겪었습니다. 원화와 달러, 포인트와 마일리지, 단위는 계속 섞였습니다. 비트코인 단위가 이 가격표에 추가될 때 우리는 숫자의 크기보다 지속되는 약속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둘째, 거래소와 같은 타인의 비트코인을 맡아두는 쪽은 회사 돈과 고객의 돈을 분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갚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고 장부의 기록을 외부로부터 검증받아야 합니다. 셋째, 계약의 문장입니다. 해지, 분쟁, 상속, 새로 태어난 환경에서 단위가 바뀌어도 해석이 흔들리지 않도록 문장을 다듬어야 합니다. 이 셋을 갖추면 규제는 장벽이 아니라 가드레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비트코인 채택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는가? 답은 우리의 욕구에 있습니다. 우리는 싸고 빠른 길도 원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시간에도 가치를 유지하는 돈을 원합니다. 오늘의 나와 10년 뒤의 나는 시간의 가치가 녹는 돈이 아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가치가 똑같은 돈을 원합니다. 중앙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중앙의 실수까지 함께 떠안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욕구는 국경을 모릅니다. 그래서 각국의 규제는 다르게 시작해도 결국 같은 곳으로 보입니다. 남의 돈을 맡아두는 기업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광고는 정직하게, 책임은 더 분명하게, 그곳에서 2100만이라는 고정된 총량과
바꾸기 어려운 장부와 투명한 거래 내역을 가지는 돈이 자연스럽게 표준의 후보가 됩니다. 후보가 오래 남으면 결국 표준이 됩니다.